KBSI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비공개 결정문을 보면 KBSI가 단순히 샘플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몇 달 이상 진행된 기술 검증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가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문서 곳곳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 문서를 조목조목 뜯어보며 투자자가 놓치면 안 되는 힌트들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문장은 단 4개입니다. 하지만 이 4문장만으로도 재현성 검증이 실제로 있었는지, 왜 KBSI가 NDA까지 체결했는지,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었는지까지 투자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단서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KBSI가 지금 이걸 왜 못 여는지 그 핵심 이유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가장 기초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BSI는 이번 작업의 목적을 전도성 세라믹 신물질의 물성 측정 및 재현성 확인이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2가지입니다. 바로 신물질과 재현성 확인입니다. 재현성 확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XRD, SEM 같은 일회성 분석에서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조건을 바꿔가며 여러 번 실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KBSI가 이 물질을 전도성 세라믹 신물질이라고 했다는 건 이걸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신규 소재 후보군으로 인식했다는 공식적인 표현이죠. 또 하나, 작년 연구 목적에서도 LK99 후속 검증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즉, KBSI는 이 신소재에 대한 검증 작업을 했고 관련 데이터를 얻어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KBSI가 밝힌 두 번째 포인트는 더 의미가 큽니다. KBSI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정식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NDA 조항에 따라 퀀텀 제공 정보 및 위원회 활동 결과 전부를 비밀 정보로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비공개다라는 뜻을 넘어서 아래 사실을 모두 암시합니다. 첫째, 공정 샘플 없이는 절대 재현성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즉, 퀀텀이 실제 샘플과 공정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일 측정 데이터가 아니라 샘플, 공정, 결과 데이터가 모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단순 측정 몇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회의 판단 조건 조정 반복 실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넷째, 숫자 데이터, 그래프, 실험 로그, 판정 코멘트 모두 비밀 유지. 이 정도 범위의 NDA는 기업 가치에 직접 연관된 기술 데이터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KBSI는 이번 검증에서 단순 실험 수준을 넘어 상온, 상압 초전도체 여부를 결정지을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문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I는 위원회 활동 결과 전부 비공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원회입니다. 보통 연구자 한 명이 흥미로 본 실험이라면 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KBSI는 내부적으로 공동물성검증위원회라는 공식 태스크포스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 명칭은 KBSI 공식 연구 목적 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위원회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담당 연구자 수준의 실험이 아니며 기관 차원의 검증 프로세스, 반복 실험, 데이터 비교, 검증 회의의 구조, 실험 결과에 대해 판정이 있었다는 의미. 즉, 이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 테스트가 아니라 기관이 기술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한 검증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문장이 오늘 분석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단서입니다. KBSI는 이번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재구조 1항 7호, 즉 영업비밀 보호 우려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을 명시했다는 것은 아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첫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업비밀 조항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KBSI는 이 데이터를 민간 기업의 기술 정보로 분류했습니다. 셋째,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KBSI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해 판단하도록 넘겼습니다. 넷째, 이 데이터는 향후 특허 분쟁, 기술 검증, 정부 정책 발표, 산업계 의사결정 이런 중요한 순간에 팩트 체커 역할로 쓰일 수 있는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즉, KBSI가 이걸 숨긴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서, 그리고 너무 커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략 기술 발표와 타이밍을 조율할 가능성까지 열립니다. 이건 기관 단독 판단으로 끝낼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라는 뜻이죠. 이 문서 한 장으로 모든 걸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죠.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지금은 못 간다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이 공식 문서에 적혔다는 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결국 남은 건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과 공개 방식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2023년 7월 폭발적 논쟁 이후
상혼상합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던 기존 학계의 태도가 2024년 들어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특허가 하나둘씩 승인됐죠.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 특허청의 승인 거절과 데이터와 제조 방법을 제출하라는 요구라면 이건 기술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결과가 내부적으로 공유되어 있고 큰 그림을 짜기 위한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는 정황일 수도 있다 라는 완전 개인적인 추론도 해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이번 비공개 결정문이 보여준 문장들을 보면 단순 부정이나 단순 거절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힌트가 남아있죠. 여러분은 이번 문서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크게 보이셨나요? 그리고 이 타이밍의 문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